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의 원효결서 송화비결 추배도의 1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송화비결에 대해서 첫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잠깐만 해보면요. 자, 송화노인은 소나무 아래에 돼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소나무 이렇게 있으면 소나무 아래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가 이게 소나무잖아요. 소나무에 돼지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핵이란 말이에요. 핵무기. 그래서 핵이 등장하는 미래를 예언한 겁니다. 핵이 등장하는 난세. 근데 이 난세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근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가 한반도에 나온다.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K 열풍이 불어서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코리아 하다가 된다. 그거 왜 그러냐? 이게 핵이잖아요. 핵. 그러면 우리가 핵심 그러잖아요. 핵심 인물. 그리고 무기는 핵무기잖아요. 핵무기가 나왔을 때 핵심 인물이 부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난세가 나오니까 난세에는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난세가 영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이 나오면서 핵심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이 이 지구에 핵이 여기에요. 핵. 우리가 원자가 있어요. 원자에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 중심. 그게 핵입니다. 그게 핵. 그래서 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핵이 뭐냐? 이 세계에서 핵이 어디냐? 한반도다. 한반도. 근데 한반도 그러니까 K열풍. 이 K가 여기 보면 문창성과 무곡성이 이 우리나라를 간방에 회조를 하면서부터 K가 알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K가 여기가 K잖아요. K 드라마, K 영화, K 음식, 김치, K 팝, K 스포츠. 문창 무곡이니까. 문창은 약간 글, 영화, 노래, 드라마 이런 거잖아요. 그럼 무곡성은 뭐냐? 문창 무곡이니까 무곡은 뭐냐? 스포츠, 이런 축구, 골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K가 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에피타이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메인 인물이 등장을 해야 이 메인 인물이 만국성인이라는 거예요. 이자가 바로 만국성인이다. 이게 나와요. 송화비결에. 자, 보시면 에피타이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피타이저가. 일단 문창 무곡성이 쫙 먼저 싹 비쳐서 K K-팝, K 드라마, K 김치, 코리아, 한국말, 해서 K 막 에피타이저 음식이 먼저 나가고 세상은 난세로 가. 염화 난세로. 이 5, 6강성들이. 다섯 여섯 나라들끼리 추배도에서 보시면 서로 으르릉 되는 모습처럼 막 이러고 가. 이래야 세상은 막 어려워져야지 영웅이 이 K는 많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떡하니 이 서민들을 쫙 장악하는 사람 수출 서물이 나오고 좌우 정립을 시킬 만국 성인이 나온다. 이게 다 전조예요. 전조. 이렇게. 언제부터? 2011년 이후서부터 전개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백토 이후서부터만 제가 송화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일단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까지 말씀드렸고 요까지도 대략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전주곡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 전주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주곡을 알리는데 여기가 바로 이 세계의 핵이 나왔는데 지구의 핵은 어딥니까? 여기 한반도란 말이에요. 하고 남북 간에도 핵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핵심이. 여기서 만국성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K-팝, K에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2011년서부터 막 이렇게 이런 징후가 있었다. 문창성, 막 강남 스타일, 뭐 지금 BTS 뭐 엄청나잖아요. 뭐 며칠 전에도 뭐 그 어디에 어느 나라하고 막 국교를 수교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K 그 팝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라면 좋아하죠. 김치 좋아하죠. 뭐 엄청나죠.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예. 그게 정말 2011년 뭐 이때부터 이렇게 전후해가지고 엄청나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5, 6 나라들 간에 오륙강성 염화남새 장수계절 풍패불연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오륙강성들끼리 이렇게 염화난세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각국의 여러 가지의 지금 국내외 정세를 보면 아시는데 자, 장수가 궤절한다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요, 제가 해석을 할 때 꼭 우리 한반도 남북한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오륙강성들끼리가 서로 난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장수 궤절, 장수가 이 우두머리가 궤절한다. 궤가 이 괴수가 괴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가 절한다 이거예요. 절. 이 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잘 걷다가 자기가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장수가 있어. 장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집권해서 이렇게 해나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서 다리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다리가 탁 꺾여서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궤절이에요. 궤절. 절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은 강대국 오륙강성들 중에서 오륙 나라들 중에서 이 우두머리인 자가 아주 장기로 집권하던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아주 맨날 트러블 메이커였던 자가 이 평화를 해치려고 자꾸 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탁 저는 사라지게 되는 뭔가 뭐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숙청당하다든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기조가 바뀌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예언을 좀 해놓으신 게 아닐까 송하 노인께서. 그래서 풍패불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그런 힌트를 얻은 겁니다. 풍패불연이라 한 고조가 전투를 통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려서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평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아니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전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가 갑자기 죽던지 아니면 뭐 사라져버리던지 그냥 숙청당하던지 그냥 그 사람이 팍 꺾여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조만간 그래 수년 내로 아니면 뭐 짧게는 뭐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2011년도 이후부터의 예언이니까 지금 2024년도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지났죠. 10몇 년 지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극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냉전, 신냉전 아주 극을 달리고 있는데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집권을 장기로 하는 자가 있잖아요. 한 번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끝을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그런 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 근데 미사일 그 우두머리가 항구조 때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순이나 증산도나 이런 데에서 그 하는 그 강증산 분께서 예언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한 고조는 마상에서 말 위에서 득천하를 했다 이거예요. 마상에서 천하를 얻었어요. 전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좌상에서 앉은 자리에서 득천하게 된다. 앉은 자리.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나름대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 현상이 나오는 징후가 있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요번에 푸틴이 또 이렇게 장기 집권을 지금 몇 번째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니발 뭐 누구죠? 그분까지 이렇게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보면 이게 너무 가다 보면 조금 극직반이라고. 또 실제로 운세가 지금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제가 한번 쓴 적도 있는데 이 진이 오면은 제가 요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진이 오면 신자진 요게 수운동입니다. 수운동이에요. 요게 이렇게 신자진 수운동. 자, 인오술 요거는 화의 운동이에요. 화. 특히 병화, 가벌병정할 때 태양이 인시에 떠가지고 정오에 제일 높이 태양이 떴다가 술시가 되면 7시에서 9시가 되면은 태양이 저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술시에는 없어진 거고 인시에는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거고 이 오시가 되면은 이렇게 중천에 뜨는 거죠. 그래서 인오수를 태양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자지는 이 반대예요. 이때부터 쉽게 말하면 저녁이 시작되는 거라 이거예요. 저녁이 시작돼 가지고 이때가 한밤중 제일 강하게 깜깜한 한밤중이 됐다가 이때가 되면은 완전히 밤 기운은 물러난다. 아침 7시에서 9시죠. 그러면은 이 수운동이 끝난다는 건 뭐냐면 수가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 봅니다. 러시아 또는 북방. 이 북방을 말해요. 이 수라는 거는 이 인호수를 남방이고 이 신자진 수는 북방을 말합니다. 그러면 북방에서 이 북방의 기운이 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진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오미로 간다고. 이 완전히 이 물의 세계 이런 이 북방 세력이 이 남방 쪽으로 보다는 이제 밀리는 세상으로 가는 이 신유술 해자축 이거는 북방 세력들이 강해지는 건데 여기 북방의 문제고 근데 이게 진이 되면은 이 진이란 건 뭐냐면 이 진이란 글자는 뭐가 되냐 생왕묘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태양으로 말하면 여기가 태양이 생에서 오시에 왕해졌다가 술시가 되면은 인묘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죠.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 수는 여기서 생해가지고 여기서 되게 이 자시에 한밤중에 깜깜한 물이 왕해졌다가 겨울에 제일 왕해졌다가 이 진이 되면은 물이 인묘되는 겁니다. 물이 인묘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가만히 제가 봤을 때 갑진이라 그럼 진이란 건
수가 임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쟁도 많이 어느 정도 좀 종식되는 면도 있는데다가 뭔가가 그쪽에 장수 계절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장수 계절이라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진이기 때문에 갑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슈가 이제 어디로 오냐? 갑으로 오는 거예요. 갑으로. 갑은 어디냐? 갑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 갑으로 오는 거예요. 갑. 간방이 뭐냐면 축과 인이란 말이에요. 축과 인. 그게 축인방인데 이 인이 시작되는 거 갑진이 60년 만에 온 거잖아요. 이 갑진이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뭐냐면 시어동방이란 말이에요. 시어동방. 동방이란 말이에요. 동방. 아니 동방이 목이죠. 갑이죠. 왜? 그렇잖아요. 동방이 목이니까 동방이 여기 보시면 동쪽이 목이란 말이에요. 목. 이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 여기 갑이란 말이에요. 갑. 갑을병정 이렇게 쭉 간다 이거죠.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륙강성 염화난세 풍패불혈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장수가 뭔가가 계절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풍패와 같은 건 아니다. 풍패가 한 고조가 태어난 고향인데 뭔가 이렇게 막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하는 이런 거는 아닐 것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륙광성 염화난세의 지금 시절인 거죠. 그렇죠? 염화난세의 시절인데 이제 이것이 이 북방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는데 이 북방의 임수와 개수의 힘들이 이 문제들이 일일이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갑으로. 화두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게 일리 넘어오는 것이 오니까 이쪽에서 제가 볼 때 장수 계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다 이게 뭐 구군 뭐 저기 운세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 갑진이라는 거는 자 보시면 그러면은 보세요. 이 물기운이라는 게 이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촉촉하게 시작돼 가지고 물기운이 가장 왕성했다가 이 물들이 이 축축해 땅이 이제 이게 땅이 얼어 있다가 이게 11월 이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니까 땅에 이렇게 얼었다가 신유술에서부터 내려온 게 뭐냐면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신유술 해자축으로 끌어내리면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과일을 열매를 거두잖아요. 이 끌어내리는 과일이 없으면 이런 열매들이 없죠. 그래서 미에서 이 나무가 이 목에서 이렇게 쭉쭉쭉 펴졌던 것들을 그만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 크게 하고서부터 끄집어 내리니까 이런 열매가 생기는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핵이. 요게 핵이. 요게 해 있잖아요. 요게 해. 그래서 요게 쭉 떨어지죠. 이렇게 나뭇가지에 있던 요 과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유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갔네? 땅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얘가 들어가서 이게 이쪽이 다 물기운들이 왕성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과일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얘네는 스물스물해서 살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딱딱한 씨앗만 이렇게 남아 있다가 이게 다 물창고잖아요. 이게 지구가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사람 몸도 뭐가 들어가면 이 물속을 다니면서 얘가 이렇게 퉁퉁 불어요. 불어갖고 퉁퉁 뿐 다음에 딱 축이 되면서 인이 되기 전에 태양이 이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다가 점점점 이제 태양이 동이 트기 직전부터 땅이 스물스물해지니까 확 뚫고 나가는 게 싹이란 말이에요. 싹. 요게 인. 그래서 여기를 빙하계로 보는 겁니다. 빙하계였다가 태초에 인류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기운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뭘 빨아올리는 겁니까? 나무 속에서. 이 씨앗이 땅 속에 있던 씨앗이 퉁퉁퉁 불어서 엷어지잖아요. 껍질이 엷어졌다가 뿌리를 착착착
까고 탁 뚫고 나온 게 이제 싹이 올라갔는데 나무가 쭉쭉쭉 막 가지를 피기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이 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피고 꽃도 피고 이렇게 되면서 물을 빨아 올리잖아요. 물을 빨아 올려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진이란 말이야.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그러면은 이 토는 진술 충미가 있는데 이 땅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하고 여기서 왕해져 가지고 여기서 묘가 된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게. 그럼 묘가 됐다는 건 뭐냐? 이게 땅 속에 묘가 돼 있다는 것은 이 속에 이 수가 임묘됐다는 거잖아.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속은 수를 아주 엄청 머물고 있는 땅이라는 거야. 이게 땅인데 진이니까 토인데 이 땅은 물기가 많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물기가 많은 땅에다가 뭘 심어? 갑진년은 나무를 팍 심는 거예요. 이 촉촉한 물이 있어서 물을 잘 빨아올리고 이거 나무 키울 수 있는 아주 옥토에다가 나무를 팍 심는다는 뜻이 있다. 갑진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청룡처럼 이 푸른 용처럼 뭔가 나무가 조화를 부리는, 그러니까 마치 나무가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들이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다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근데 성장해 나가는데 갑목이니까 을목이 아니라 갑목이 왔으니까 갑진이니까 식립청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식립천고다. 자, 나무를 심어서 천년을 가게 해라 이거야. 천년이 갈 만한 나무를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 갑진입니다.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국가들도 그래요. 근데 이 주제가 어디냐? 갑으로 왔다 이거 이제 임계, 작년, 재작년, 이민년과 계묘년, 방사능, 오염순이 뭐니 해서 이렇게 왔던 이 북방의 문제, 북방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갑으로 화두가 와서 이 갑을 진토에다가 잘 뿌리를 내려라. 이 갑을 세우라는 거죠. 갑을. 천년이 갈 거를 대계를 내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갑진년의 뜻이기 때문에 수는 임묘가 되기 때문에 장수계절, 아까 말한 이런 장수계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북방수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